바닷바람이 불어오는 작은 마을. 정혜부는 새벽 오시면 어김없이 눈을 뜬다. 72세의 나이에도 굽은 허리를 펴고 해분이네 횟집 문을 열면서 하루를 시작한다. 20평 남짓한 이 작은 가게는 남편을 일찍 여인 그가 홀로 세 자녀를 키워낸 삶의 터전이었다. 어머니, 우체국에서 등기 우편 왔어요. 단골 손님이 건네준 노란 봉투를 받아든 해분의 눈가에 주름이 깊어졌다. 시청 도시계획과 발신의 공문이었다. 노안경을 쓰고 천천히 읽어내려가던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해양관광특구 개발사업에 따른 토지 매입 제안서. 횟집이 들어선 이 땅과 주변 일대가 대규모 관광단지로 개발되면서 토지 매입 대상에 포함되었다는 내용이었다. 그리고 마지막 줄에 적힌 숫자는 해분의 심장을 멎게 했다. 매입 제한가 300억 원. 이게 무슨... 해분은 중얼거리며 다시 한번 확인했다. 분명히 300억이라고 적혀 있었다. 평생 몇 천만 원도 만져보지 못했던 그에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액이었다. 소문은 삽시간에 마을 전체로 퍼졌다. 횟집 단골들부터 동네 아주머니들까지 모두 부러움 섞인 시선으로 해분을 바라봤다. 해분이 언니, 이제 평생 걱정 없겠네. 아이고, 인생 역전이야. 정말 복 받으셨어. 자식들이 얼마나 좋아할까. 이제 모두 잘 살겠구나. 하지만 해분의 표정은 밝아지지 않았다. 오히려 깊은 근심이 그의 얼굴을 덮었다. 그 많은 돈을 두고 자식들이 어떻게 변할지, 가족이 어떻게 될지가 두려웠다. 평생 들어온 이야기들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갑자기 생긴 거액 때문에 형제가 원수가 되고 자식이 부모를 버리는 일들을. 그날 밤 해분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창밖으로 들리는 파도 소리를 들으며 한 가지 결심을 굳혔다. 이 돈이 진짜 축복인지 저주인지, 그리고 자신이 평생 키운 자식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알아봐야겠다고. 그는 조용히 서랍에서 낡은 수첩을 꺼내 세 자녀의 전화번호를 확인했다. 내일부터 그들을 하나씩 찾아가 볼 것이다. 그것도 어머니가 위급하다는 거짓말과 함께. 첫째 아들의 냉정한 시선. 서울 강남구 한복판. 유리와 강철로 뒤덮인 고층 빌딩 33층에 정태수 법률사무소라는 금색 간판이 번쩍였다. 정혜부는 낡은 검정 한복에 해진 운동화를 신고 이곳에 서 있었다. 화려한 로비와 자신의 초라한 모습이 대조되어 더욱 위축감을 느꼈다. 어머니, 갑자기 어쩐 일이세요? 넥타이를 단정히 맨 정태수가 응접실로 안내하며 물었다. 45세의 그는 서울대 법대를 나와 대형 로펌을 거쳐 독립한 성공한 변호사였다. 하지만 어머니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따뜻함보다 당황스러움이 앞섰다. 태수야. 해부는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엄마가 큰일 났다. 병원에서 수술을 받아야 한대. 수술이요? 무슨 수술인데요? 위암이래. 의사가 당장 수술 안 하면 6개월도 못 산다고 하더라. 해부는 눈물을 글썽이며 거짓말을 이어갔다. 수술비가 1억 원이나 든다는데 엄마는 돈이 어디 있겠니? 태수는 잠시 침묵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빠르게 계산이 돌아갔다. 1억 원이면 적지 않은 돈이었다. 최근 사업 확장으로 자금 사정도 여유롭지 않았다. 어머니, 그런데. 태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정말 위급한 거라면 당연히 도와드려야겠지만 지금 제가 대형 사건을 맡고 있어서요. 법정 준비로 정말 바쁜 상황이거든요. 해분의 얼굴이 굳었다. 그럼 엄마는 어떻게 하라고? 아, 물론 도와드릴게요. 태수가 서둘러 말했다. 일단 이거라도 쓰시고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더 보태드릴게요. 그가 꺼낸 것은 얇은 봉투였다. 안에는 50만 원이 들어있었다. 1억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50만 원이라니. 이게 다야? 해분의 목소리에 실망이 묻어났다.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 지금 상황이. 태수는 시계를 흘끗 보며 말했다. 그리고 미정이나 준호도 있지 않나요? 다 같이 도와드리면 되잖아요. 특히 미정이는 카페도 잘 된다고 했고. 내가 제일 잘 산다면서 형제들한테 떠미는 거야? 그런 게 아니라. 태수의 휴대폰이 울렸다. 죄송해요. 중요한 전화예요. 잠깐만요.
전화를 받으며 자리를 뜬 아들을 바라보는 해분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다. 성공했다는 첫째 아들, 그 누구보다 의젓할 거라 믿었던 아들이 생사가 달린 어머니보다 일이 더 중요하다니. 해분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아직 통화 중인 아들에게 작별 인사도 없이 문을 나섰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첫 번째 시험의 결과는 처참했다. 둘째 딸의 외면. 홍대 골목길에 자리한 미정인의 카페는 아늑한 분위기로 젊은 손님들에게 인기가 많았다. 정미정은 늘 밝은 미소로 손님들을 맞이하는 것으로 유명했다. 42세의 그녀는 대학 졸업 후 회사 생활을 하다가 5년 전 이 카페를 열었다. 어머니, 어떻게 여기까지? 문을 열고 들어선 정혜분을 본 미정의 얼굴에 당황스러운 표이 스쳤다. 평소 연락도 뜸했던 어머니가 갑자기 서울까지 찾아온 것이었다. 미정아, 엄마 좀 도와줘. 해분은 딸의 손을 꼭 잡으며 간절히 말했다. 미정은 손님들의 시선이 신경 쓰여 어머니를 카페 안쪽 구석진 테이블로 안내했다. 평소보다 어두운 표정의 어머니를 보니 뭔가 심상치 않았다. 무슨 일이세요, 어머니? 엄마가 큰 병에 걸렸어. 위암이래. 해분은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다. 수술 안 하면 몇 달 못 산다고 하더라. 그런데 수술비가 1억 원이나 든다는 거야. 미정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1억 원이라는 금액을 듣는 순간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복잡한 계산이 시작됐다. 카페 운영이 생각만큼 쉽지 않았던 것이다. 월세, 재료비, 인건비를 제하고 나면 순수익이 많지 않았다. 어머니, 그런데 미정이 망설이며 말했다. 요즘 카페 장사가 정말 어려워요. 코로나 이후로 손님도 줄고 경쟁도 심하고. 그래도 내가 제일 착하잖니. 엄마가 어디 갈 데가 있겠니? 미정은 시선을 피하며 커피잔을 만지작거렸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지금 여유가 없어요. 이 가게 운영하는 것도 빠듯한데. 그럼 조금씩이라도. 그리고 형이 있잖아요. 미정의 목소리가 조금 차가워졌다. 정태수 형이 변호사로 잘 벌지 않나요? 형한테 먼저 말씀드리셨어요? 해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형한테 갔다 왔는데. 형도 바쁘다고. 아, 그래요? 미정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그럼 준호는요? 준호도 이제 취업 준비 끝나가지 않나요? 미정아, 내가 정말 엄마 딸이니? 해분의 목소리에 서운함이 묻어났다.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미정이 당황해하며 말했다. 저도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아요. 정말로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은. 그때 카페 문이 열리며 손님이 들어왔다. 미정은 서둘러 일어서며 말했다. 어머니, 죄송해요. 손님이 오셔서. 나중에 다시 얘기해요. 일단 이거라도. 미정이 꺼낸 것은 몇 장의 10,000원짜리 지폐였다. 20만 원 정도였다. 해분은 그 돈을 받지 않고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괜찮다. 엄마가 알아서 할게. 어머니. 미정이 뒤를 따라왔지만 해분은 돌아보지 않고 카페 문을 나섰다. 길거리로 나온 해분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딸마저 자신을 외면하다니. 두 번째 시험도 참담한 결과였다. 막내의 눈물. 서울 변두리 반지하 원룸. 정준호는 좁은 책상 앞에서 취업 준비에 여념이 없었다. 38세의 나이에도 변변한 직장 하나 없이 아르바이트로 연명하며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다. 옆에서는 아내 서은주가 온라인 쇼핑몰 포장 일을 하고 있었다. 똑똑. 문 두드리는 소리에 준호가 고개를 들었다. 누구지? 은주가 문 쪽으로 다가갔다. 준호야, 엄마다. 문이 열리자 정혜분이 서 있었다. 두 자녀를 만나고 온 후라 그런지 표정이 무척 지쳐 보였다. 어머니, 갑자기 어떻게? 준호가 황급히 일어서며 어머니를 맞았다. 어머니, 어서 들어오세요. 은주도 다정하게 해분의 손을 잡으며 방 안으로 모셨다. 좁은 방이지만 정성스럽게 차린 차 한 잔을 앞에 두고 해분은 마지막 희망을 품고 입을 열었다. 준호야, 엄마가 큰일 났다. 무슨 일이세요? 준호의 눈빛이 진지해졌다. 위암이래. 의사가 당장 수술 안 하면 6개월도 못 산다고 하더라.
해분의 목소리가 떨렸다. 수술비가 1억 원이나 드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준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옆에 앉아있던 은주의 눈에서도 순간 눈물이 터져 나왔다. 어머니, 어머니. 준호는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만 흘렸다. 1억 원이요? 은주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어머니, 그럼 형님들은 뭐라고 하셨어요? 해분은 고개를 저었다. 다들 바쁘다고 어렵다고 하더라. 순간 준호가 무릎을 꿇고 엎드렸다. 어머니, 죄송해요. 저 같은 무능한 아들 때문에. 제가 돈이 있었다면. 준호야, 일어나라. 해분이 아들을 일으키려 했지만 준호는 일어나지 않았다. 잠깐만요, 어머니. 준호가 서둘러 방 한구석으로 가서 낡은 서랍을 뒤졌다. 그리고는 얇은 통장 몇 개를 꺼내왔다. 이거밖에 없어요. 준호의 손이 떨렸다. 취업 준비하느라 아르바이트한 돈이랑 은주가 부업으로 번 돈 합쳐서 700만 원 정도 있어요. 은주도 급히 자신의 가방을 뒤져 작은 봉투를 꺼냈다. 어머니, 이것도요. 제가 몰래 모아둔 돈인데 200만 원 있어요. 1억이 필요한데 이게 무슨 소용이냐? 준호가 오열했다. 어머니, 일단 이거라도 쓰세요. 은주가 해분의 손에 돈을 쥐어줬다. 그리고 저희가 대출이라도 받아서. 아니면 제가 친정에 가서 빌어볼게요. 어머니 혼자 두면 안 돼요. 준호가 해분의 손을 꽉 잡았다. 저희 집으로 오세요. 비좁지만 어머니 모시고 살게요. 병원비는 어떻게든 마련할게요. 저도요, 어머니. 은주가 눈물을 훔치며 말했다. 당장 내일부터라도 아르바이트를 더 할게요. 어머니 곁에서 모시겠어요. 그 순간 해분의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올라왔다. 가진 것 하나 없는 막내 아들과 며느리가 전 재산을 내놓으며 자신을 모시겠다고 하는 모습에서 그는 진짜 가족의 의미를 깨달았다. 돈이 아니었다. 진심이었다. 해시태그 진짜 가족의 의미. 일주일 후 해분은 세 자녀를 모두 고향 횟집으로 불러 모았다.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인 가족들의 표은 각각 달랐다. 태수와 미정은 어머니의 갑작스러운 소집에 당황스러워했고 준호와 은주는 여전히 걱정스러운 눈빛이었다. 다들 왔구나. 해분은 평소와 달리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 너희들에게 할 말이 있어서 불렀다. 어머니, 수술 날짜는 정하셨어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해분은 잠시 침묵한 후 입을 열었다. 수술은 없다. 위암도 거짓말이었어. 네. 자녀들이 일제히 어머니를 쳐다봤다. 사실은. 해분이 서랍에서 시청 공문을 꺼내 식탁 위에 놓았다. 이 땅이 해양관광특구로 지정되면서 300억 원의 매입 제안이 들어왔다. 순간 횟집 안이 정적에 휩싸였다. 태수가 제일 먼저 반응했다. 300억이요? 어머니, 그럼 지금까지 우리를, 너희들을 시험해 본 거야. 해분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갑자기 생긴 거액 앞에서 내 자식들이 어떻게 변할지, 정말 어머니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알고 싶었다. 미정이 얼굴을 붉히며 일어섰다. 어머니, 이게 뭐 하시는 짓이에요? 우리를 시험했다고요? 시험 결과는 명확했다. 해분이 차갑게 말했다. 태수는 50만 원 주고 바쁘다며 돌아섰고 미정이는 20만 원조차 아까워하며 형제들에게 떠넘겼지. 하지만 준호는, 해분의 시선이 준호에게 향했다. 아무것도 없으면서도 전 재산을 내놓고 어머니를 모시겠다고 했어. 은주도 마찬가지고. 태수가 급히 다가왔다. 어머니, 오해예요. 저도 정말 도와드리려고 했어요. 다만 그때 상황이. 이제 와서 변명하지 마라. 해분이 손을 저었다. 300억이라는 돈이 있다는 걸 알고 나서야 달려오는 게 진심이냐? 미정도 눈물을 흘리며 매달렸다.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해분의 결심은 굳었다. 나는 이 모든 재산을 준호와 은주에게 물려주기로 했다. 진짜 가족이 누구인지 확실히 알았으니까. 어머니. 태수와 미정이 동시에 소리쳤다. 어머니, 안 돼요. 준호가 황급히 일어섰다. 형들도 저만큼 어머니를 사랑해요.
단지 그때 상황이. 준호야, 내 마음은 고맙지만 이미 결정했다. 해분이 고개를 저었다. 그날 이후 몇 달 동안 태수와 미정은 수없이 찾아왔다.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의 눈물을 보였다. 특히 미정은 카페를 정리하고 고향으로 내려와 어머니를 돌보겠다고 했고, 태수도 서울 일을 줄이며 자주 내려왔다. 그들의 진심을 확인한 해분은 결국 마음을 열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돈보다 소중한 건 진심이다. 그걸 깨달았으니 이제 우리는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어. 바닷바람이 불어오는 작은 횟집에서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다시 울려 퍼졌다. 300억이라는 돈보다 더 값진 깨달음과 함께